미래수요 다 끌어다 써서 살 사람 다 산 것 같아요. 다음 주자주들인 20대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성입니다. 15주간 반등하며 상승했던 아파트가 마침내 상승을 종료하면서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시장을 감싸고 있습니다. 전세가 또한 16주 연속 상승 끝에 막을 내렸죠. 11월 주택가격 동향 구매력 지수를 보시면 7월에 정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3분기 말 주택담보대출은 1,050조, 전분기 대비 약 17조 정도가 늘었습니다. 가계대출이 주담대 중심으로 가파르게 늘어나서 금융당국이 견제할 수밖에 없어요.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주담대 중심으로 너무 많이 올랐으니 대출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실수요자 매입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승을 가짜 강세장, 한시적 강세장이란 표현을 쓸 수 있겠는데, 이런 가짜 강세장 참 달갑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이슈가 많았던 특례보금자리 대출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억지로 좀 거래량과 매매 가격을 지난 15주간 좀 끌어올렸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특례보금자리로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내놓은 부양책인데, 고정금리에다가 장기분할 상한으로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고 만기가 길어서 7개월 동안 시장에 35조 원이 공급이 됐습니다. 23년 2월부터 9월까지 공급이 됐는데, 이창용 총재가 작년 1분기부터 가계부채 때문에 해결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올해 10월이 되어도 잡히지 않으니까 금리 인상을 고려한다고도 했지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올리지 못하니 딜레마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50년 만기 주담대를 좀 쉽게 말하자면은 기존 40년 만기였던 주담대의 만기를 한 10년 정도 늘린 건데, 이게 왜 가계대출 증가의 주 요인이 될 수 있었냐면은 DSR, 이 규제가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 능력이 되냐 안 되냐 이건데, 만기를 한 10년 정도 더 늘려버리니까 한도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죠. 현재 만기는 50년으로 유지됐지만은 한도는 40년 만기로 적용이 돼서 기존보다 대출 한도는 약 3천만 원 이상 좀 감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1월에 수협에서 50년 만기 주담대가 첫 출시가 되고, 6개월 뒤에 5대 은행이 따라서 출시를 하면서 8월에는 한 달 만에만 2조 원 규모가 공급되기도 했습니다. 중간에 연령 제한 이슈가 생겨서 너도 나도 빨리 대출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영향을 줬었죠. 그래서 금감원에서 이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 꺾이니까 점검 한번 불시에 들어갔었죠. 금감원이 점검을 해보니까 은행들이 상품을 판매해서 실적 올리려고 그냥 출시를 했습니다. 가장 증가세가 심각했던 8월, 9월 두 달 동안 점검을 나섰는데, 출시 과정 중에 위원회 심사 없이 부서장 정결로 처리한다거나 리스크 부서에서 위험하다고 출시하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영업부서에서는 자기 실적 올려야 한다고 만기 확대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짜 강세장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그런 부양책 덕분에 2023년 3분기 기준 아파트 매입 연령대 중에서 30대가 40대를 추월했어요. 매년 40대 거래 비중이 가장 컸었는데 23년 들어서 30대가 추월해버린 거예요. 제2의 연글 쪽이 등장한 겁니다. 지금 보면 미래수요 다 끌어다 써서 30대는 살 사람 다 산 것 같아요. 앞으로 사회생활하는 다음 주자주들인 20대들은 앞으로 어떻게 아파트를 사야 되나요? 방법이 없습니다. 또 내년 24년 1월이나 3월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양책이 또 있어요.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고 하죠. 또 27조 원 정도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시장이 좋지 않지만은 올해 반등장이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끌었던 것처럼, 만약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생긴다면은 이것도 금리가 낮거든요. 1에서 3% 저금리예요. 그러면은 이 저금리의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올해처럼 다시 약간 좀 거래량과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문정부 때 주택가격 상승과 키 맞추기를 하기 위해 공시지가를 가파르게 상승시켰는데,
이것은 과도한 세부담과 시세보다 공시지가가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해서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초기화한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과도한 공시지가를 낮추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먼저 전세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전세 사기가 많다 보니까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많이 하게 되고 보증보험 가입액을 주택가격 공시지가로 산정하게 되는데 보증보험의 한도가 낮아지고 전세대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서 전세가에 반영이 될 거고 전세가의 하락은 매매가에 다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준금리가 동결됐고 앞으로 미국의 금리는 낮아지는 것처럼 한국도 같이 낮춰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주담대 금리를 낮추겠다고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거래량은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창용 총재도 아파트 가격이 2015년으로 되돌아가야 저출산이 해결된다고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살 집이 있고 안정화돼야지 출산해서 가정을 갖는 게 우리나라 정서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시지가가 낮아지게 되면은 보유세도 같이 낮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보유세 때문에 팔려고 조금 부담이 됐던 집주인들은 다시 매물을 좀 걷어들일 거고, 그러면은 급매물이 줄어들어서 다시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할 테니 좀 인기 있는 지역은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전세 사기 때문에 빌라 기피 현상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전월세 수요들이 다 아파트로 몰렸던 게 올해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전월세는 많이 회복을 했었고 상승을 했었어요. 이게 또 매매가를 올릴 수도 있고 하방을 단단하게 지켜줄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아직 전세 사기 여파는 계속 지속되고 있고 공시지가도 말씀하신 대로 된다고 하면은 더더욱 아파트로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현재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15주간 연속 상승을 하며 반등장을 만들어낸 주요 원인과 전망에 대해 개인적인 사견을 포함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전체적인 거시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주택이다 보니까 많은 의견이 엇갈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거나 영상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